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미주식입니다. 어제 팔란티어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팔란티어의 주가는 자그마치 15%나 하락했습니다. 제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은 왜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느냐는 말이 제법 많은데,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은 팔란티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주주이신 분들을 위한 분석으로 팔란티어가 싫으시면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팔란티어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어제의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2021년 4분기에 대한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적하면 일반적으로 EPS, 매출액, 그리고 가이던스 이 세 가지를 먼저 바라보는데요. 팔란티어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earning per share에 있습니다. earning per share는 순이익을 발행된 주식의 양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부분으로, 팔란티어는 논갭 기준으로 0.02달러를 기록했고 애널리스트들은 0.0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빗나간 것이죠. 팔란티어는 432.8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주었는데요. 다행히도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14.73밀리언 달러만큼 상회해 주었고, 팔란티어의 장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30% 이상의 성장률인 34%를 지난해 동분기 대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인데요. 팔란티어는 2022년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로 443밀리언 달러를 제시하면서 컨센서스였던 439.62밀리언 달러 이상의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었죠. 팔란티어의 매출액과 가이던스는 합격점을 받았는데 earning per share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하락해 준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팔란티어의 earning per share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Net Loss Attributable to Common Shareholders,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순이익입니다. 보시다시피 팔란티어의 순이익은 이렇게 마이너스 156밀리언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Earning per share는 아까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왜 순이익이 마이너스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적에서 보신 EPS는 바로 Adjusted EPS입니다. Non-Cash Expense 부분을 제외했을 때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 156밀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고요. 팔란티어는 2021년 4분기에 166밀리언 달러어치의 SBC를 발행했습니다. SBC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보상해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기업이 무언가를 사들이기 위해 지출한 돈이 아니므로 이것을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66밀리언 달러를 마이너스 156밀리언 달러에 더해줍니다. 그럼 우선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할 건 더해주고 빼줄 건 빼준 결과 2021년 4분기에 조정된 순이익은 바로 45밀리언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이익에서 earning per share를 계산하려면 발행된 주식의 숫자를 나눠줘야 하는데요. 발행된 주식의 양은 230만 개 정도로 45밀리언 달러를 230만 개로 나누면 0.02달러의 조정된 EPS가 나오는 것이죠. 팔란티어의 경우는 2021년 4분기 때 직원들 대상으로 보상해주는 SBC는 2020년 4분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많은 SBC를 발행한 탓에 주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주식을 발행한 것에 대비해서 수익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지 못했기 때문에 earning per share는 적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팔란티어의 실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팔란티어가 DPO 했을 때 당시 팔란티어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의 숫자 범위 내에서 발행한 것이고요. 순손실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사실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SBC의 수량은 줄어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말이죠. 2021년 매출액은 432.867밀리언 달러로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Gross Profit은 이렇게 꾸준히 2010년 4분기부터 2011년 4분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 2021년 1분기만 해도 이렇게 114밀리언 달러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줄어들더니 2021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58밀리언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SBC는 2010년 4분기에 241밀리언 달러의 비용이 들었지만 2011년 4분기에는 166밀리언 달러의 비용을 보여주면서 이 또한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볼 때 팔란티어는 EPS를 제외한 그 외의 부분은 전부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EPS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팔란티어는 성장주로서 지금 당장의 순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시장을 넓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이라던가 인재를 대상으로 재투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이익에 기반되는 earning per share가 아니라 바로 매출액 성장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재를 대상으로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SBC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EPS가 낮은 이유는 발행된 주식의 양이 과거에 갑자기 많아서인데, 팔란티어는 적어도 여기 Authorized Number of Shares라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한 것이고요. 여기 점점 발행된 주식의 숫자가 옆에 있는 Authorized Number of the Shares의 양에 다가가는 만큼 실적에서도 보셨다시피 SBC로서 발행되는 주식의 양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팔란티어의 임원진들이 스톡 옵션 형식을 통해서 발행한 주식의 양도 2021년 12월부로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로 주식의 양은 점차적으로 늘어가겠지만 과거만큼 공격적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팔란티어의 2021년 4분기 실적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Gotham, Foundry, 그리고 Apollo 이렇게 3개의 제품으로, 여기 TAM은 Total Addressable Market의 약자로 팔란티어가 시장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Gotham의 경우 과거 예전부터 꾸준히 정부와 함께 일해온 만큼 2013년을 시작으로 2020년 JADC2 프로젝트, 그리고 2021년에는 Edge AI, Meta Constellation, 그리고 타이탄의 범위까지 넓혔고요. 커머셜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Foundry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2017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디지털 트윈, 로우 코드, 그리고 하이퍼로토 등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디지털 트윈 정도인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자 하는 대상의 쌍둥이를 만들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상황에 맞춰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아폴로 또한 TAM을 빠르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면은 팔란티가 갖고 있는 3개의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산업에서 생겨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값을 도출해내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팔란티어는 매 분기마다 고객들을 늘려가면서 2021년 3분기에는 200하고 조금 넘는 고객들을 유치했을 뿐만이 아니라 2011년 4분기까지 포함하여 총 237억의 고객사들을 얻게 되었고, 이는 2020년 대비해서 71%나 성장하는 훌륭한 확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Net Dollar Retention은 기존 고객사들이 자신들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등급을 얼마나 업그레이드를 하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131%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100% 이하이면은 고객들이 서비스의 등급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냐 아닌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팔란티어의 실적에 있어서 그나마 안 좋았던 부분은 earning per share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정부 쪽에서의 매출액입니다. 팔란티어의 기존 강점은 매출을 내기 어려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큰 신뢰를 얻어서 커머셜 대비해서 워낙 좋은 실적을 정부를 대상으로 얻어왔는데, 최근 정부 쪽에서 나오는 매출액 성률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고객의 숫자는 2021년 기준으로 1년 전과 똑같다는 숫자 또한 우려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주로서 다음 실적에서도 꾸준히 관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정부 측에서의 매출액은 조금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머셜 쪽에서는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많은 영업직을 갖게 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커머셜 쪽에서의 매출 성률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팔란티어가 정부 쪽에서의 매출액 의존도가 높았다고 했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커머셜 쪽에서의 비중이 정부 쪽 못지않게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커머셜 쪽에서의 고객은 2021년 147여개로 2020년 대비해서 약 200% 이상이나 올라주었습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의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의 실적은 환상적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팔란티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업은 부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숫자 또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정부 쪽에서의 매출 상률을 좀 더 높여주고 커머셜 쪽에서의 성장률은 꾸준히 유지해준다면은 2022년의 실적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지금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은 매우 저렴하다고까지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